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본이라는 단어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민낯을 마주할 기본주택까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자산의 유무나 소득이 높고 낮음에 구애받지 않고 도심 최고의 요지에서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구원의 복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차가운 진실이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기본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막대한 자본의 소모가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이 기본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선물을 내밀 때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부채의 고지서는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배달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 감미로운 수사 뒤에 가려진 재정적 파탄의 실체를 엄중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의 명분은 주거를 투기 수단에서 거주 권리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주거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제라는 선언적 의미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치와 지속 가능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에 아파트를 지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30년 이상, 사실상 평생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천정부지로 솟은 도심의 금싸라기 땅값과 가파르게 상승한 건설 원자재비, 인건비를 고려할 때 집 한 채를 짓는 데 들어가는 수억 원의 비용을 월 수십만 원의 임대료로 회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 원가가 5억 원인 주택에서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단순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무려 83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퇴출이자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비, 감가상각비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원금 회수는 영원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재정적 재앙의 서막입니다. 이 막대한 건설 자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LH나 지방주택공사들이 발행하는 채권, 즉 고스란히 국민의 빚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짓고 거기서 걷어들이는 임대료로는 원금은커녕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만성적자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결국 그 거대한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피땀 흘려낸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입주하지도 못한 주택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전 국민의 혈세가 쏟아부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 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이며 공정입니까? 아니면 기본이라는 도덕적 우월감 뒤에 숨은 무책임한 재정 약탈입니까? 더욱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은 30년이라는 장기 거주가 가져올 세대 간의 극심한 불평등입니다. 국가의 재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원이 특정 시기에 입주한 특정 세대에게 수십 년간 묵혀버리면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과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주거 안전망은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먼저 입주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기득권이 되어 저렴한 임대료의 혜택을 누리지만 뒤늦게 차례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은 텅 빈 국고와 노후화된 도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을 평생 임대주택에 머물게 하는 것은 자산 형성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근본적으로 꺾어버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장 강력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산가들이 자가 소유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자산을 불려나갈 때 서민들은 국가의 시혜적 배급품에 만족하며 평생 주거 노예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소유권 없는 거주권은 결국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개인의 경제적 독립의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원리를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정치인들은 책상 앞에 앉아 화려한 조감도를 펼치며 당장이라도 모두가 천국에 살 것처럼 유토피아를 약속하지만 그들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공공기관의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민간의 주택 공급망이 무너진 자리를 공공이 어떻게 다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합니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 결정 기제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공공이 공급을 독점하려 할 때 시장은 왜곡되고 결국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여러 정책 실패를 통해 목격해왔습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임대차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법안들이 오히려 전셋값 폭등과 매물 잠김을 불러왔듯이 기본주택 역시 공급 절벽과 재정 위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당장의 달콤함을 약속하고 그 뒷감당은 수십 년 뒤의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행태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책임한 정치적 기만입니다. 우리는 이제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기본의 대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처당차 빈부채 더미는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과분한 혜택은 10년 뒤, 20년 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사슬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이 위험한 도박을 우리는 여기서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무한한 샘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그 차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세권의 비싼 땅에 지어진 집을 헐값에 빌려준다면
그 차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과 앞으로 사회에 나와 세금을 내야 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80년이 걸려야 원금이 회수되는 사업을 국가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 행정편의주의, 그리고 이를 정의라고 포장하는 위선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주체성을 잃고 국가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는 오만한 태도부터 버려야 합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민간의 공급 활력을 불어넣으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복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본주택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며 정작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주택의 진실은 서민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국가부채라는 거대한 늪에 세워진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외관에 현혹되어 그 밑바닥에 흐르는 부채의 탁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정책의 달콤한 향기 뒤에 숨겨진 쓴맛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판단은 오로지 깨어있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국가가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그 책임의 무게가 결국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어깨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이 의문들이 모여 우리 아이들에게 빛없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고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분의 시각이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